예, 안녕하십니까. 어제 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데 한 500명 정도의 아마 자유한국당 내에 홍준표 지지자 혹은 조직, 그리고 태극기 들다가 홍준표로 줄 서러 간 보수파리들, 공항에서 태극기 흔들고 그 보수파리의 특히 대표적인 그 아주머니 한 분은 홍준표가 개혁가다, 개혁가다, 대한민국의 적폐를 해소할 개혁가다 해서 찬양을 하고, 정말 저 모습을 보고 다수의 국민들이 저걸 어떻게 볼까, 저 사람들을. 우리 보수 쪽을 떠나서. 우리가 매주 구치소에서 아마 집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주로 새누리당 당원들이 매주 집회를 하게 될 것 같은데, 아마 국민들이 볼 때 그럴 거예요. 우리 구치소에서 태극기 흔들고 한 500명 정도가, 지금 500명이지만 나중에 10,000명이 될 수 있을 텐데, 박 대통령은 억울하다, 누명을 벗겨야 된다 할 때, 국민들 한 60, 70% 정도, 탄핵의 사기를 모르는 국민들은 손가락질 하겠죠. 저거 뭐 하는 거냐? 다 끝난 박근혜 이름 팔아가지고 정치를 보려는 놈들 아니냐? 그렇게 손가락질 할 텐데, 우리는 자신이 있습니다. 어느 누가 손가락질해도 너 나와. 1대1로 한 30분만 국민들 앞에서 토론하면요, 완전히 우리의 진실을 입증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나오세요. 아무나. 지금도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 음해하고 칼질하는 거 황장수라는 사람 아무나 나오세요. 아무나. 우린 그런 자신이 있는 겁니다. 떳떳해요. 그리고 그에 대해서 프라이드까지 갖고 있습니다. 남들이 속아 넘어간 진실을 끝까지 찾고 있는 그 동지에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. 근데 홍준표를 찬양한 어제 인천공항에서의 이 보수파리들, 그냥 자유한국당 내에서 원래 홍준표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. 저는 그 사람들을 욕할 생각은 없는데,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, 진실을 찾겠다 해서 후원금 털던 그 보수파리들이 공항 나가서 어제 홍준표한테 태극기 흔들고, 이런 자들 말이죠. 이런 자들. 국민 전체로 볼 땐 똑같아 보이겠지만은, 다 이상한 사람도 보이겠지만은, 우리 같은 사람들 볼 때는 구분이 충분히 된다는 거죠. 저런 자들이 보수운동을 했으니 보수 사회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고, 보수 정권, 박근혜 정권도 무너지고,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,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. 지금 보십시오. 홍준표가 23%인가, 24%인가, 뭐, 하여튼. 그게 참패가 아닙니까? 그러니까, 박 대통령이 다 말아먹은 거를 홍준표라는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서 그래도 간신히 23%까지 올렸다고 보는 게 그 보수파리, 태극기파리들의 생각이에요?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한 25에서 한 30% 되지 않았습니까, 원래? 그게 결집한 거죠. 그게 결집한 거죠. 만약에 홍준표가 아니라 김진태 의원이었다? 그 정도 표를 못 얻는다? 김진태 의원이었다고 해서? 제가 볼 때는요, 누가 나와도 30% 정도는 얻었을 겁니다. 왜? 탄핵 자체가 사기였기 때문에 그 탄핵 사기를 그래도 알고 있는 국민들이 25% 정도는 됐기 때문에 승부가 가능했던 거거든요. 만약에 탄핵이 사기가 아니라 정말 박 대통령이 한 300억짜리 뇌물 받고 정유라, 최순실에게 삼성을 압박해가지고 협박하고 너 말 지원해 해가지고 최순실에게 뇌물 먹이고 그랬었다 그러면은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는 10%도 못 얻었겠죠. 그랬었다면. 그러나 그게 사기고 거짓이라는 것을 아는 국민들이 25%가 넘었는데 왜 그 정도 득표율이 안 나왔겠어요? 김진태가 아니라 조원진 의원이 나갔어도 그 정도는 나왔게 되는 거죠. 그럼 오히려 홍준표는 더 못 얻었다. 30까지 왜 못 갔을까? 왜 유승민 한 5% 정도를 뺏기고 안철수한테 보수층 표를 뺏기고 심지어 문재인한테까지 뺏기고 보수층에 왜 그런 꼴 났을까? 본인 자체가 불량 상품이니까. 본인 자체가 돼지발정제로 청년표 1호, 여성표 1호, 영감탱이로 노년표 1호,
누가 봐도 저 친구 정치자금 거 성완종 받아가지고 대법원 재판이 있어. 이런 상품을 내놓으니 무슨 표의 확장력이 있었겠습니까? 근데 이제 와서 홍준표가 영웅이라고 또 태극기 들고 찬양가 부르고. 자, 저는 이제 단순히 이제 그 불량 상품이라는 문제를 떠나서요. 홍준표의 최대 문제는 오직 개인의 권력을 위해서라면은 아무 때나 말을 뒤집고 다니는 그 기회주의적 면목. 전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. 그게 보수 진영을 완전 괴멸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. 차라리 그냥 나경원 탄핵으로 쫙 가던지 그냥 탄핵. 지금 홍준표는 자기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것처럼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수 대우를 다 괴멸시키고 있습니다. 물론 그렇게 되는 데는 저 태극기 보수파리들이 같이 붙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. 한마디로 태극기 대우를 무너뜨린 거죠. 나경원이 태극기 대우 무너뜨린 게 아니죠. 나경원은 그냥 탄핵으로 가는 사람이니까. 홍준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대우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. 대선 끝나자마자 홍준표 뭐라 그랬습니까? 박근혜 정권은 부정부패 정권, 무능 정권, 기회주의 정권. 자, 무능 기회주의 정권까지는 그렇다 치자 이거죠. 부정부패 정권이라는 게 바로 박 대통령 뇌물 먹고 최순실 뇌물 먹고 그렇게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? 바로 탄핵당할 만한 정권. 이거 왜 대선 때 얘기 안 했어요? 대선 전에 얘기했어야죠. 대선 때는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태극기 표 다 가져가고 사기치고. 그러면 대선 후엔 다 나타났죠. 이 정체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? 대선 전에는 가만히 아무도 요구 안 했는데 서청원 씨가 요구했습니까? 윤상현 씨가 요구했습니까? 갑자기 저 탄핵 세력들 받느라고 친박들 징계를 다 풀어주더니 대선 후에는 박 대통령 탄핵당한 정권이라고 음해하면서 또 친박들 바퀴벌레라고 욕하고. 이게 뭡니까 이게? 오직 자기의 개인의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이면은 어제 손잡은 사람과 그 사람을 오늘 칼질하는 막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? 박근혜 이용해서 표 얻었고 당권 잡을 때는 박근혜 내버리고 탄핵 세력이랑 잡을 게 더 유리해 보이니까 박근혜 쳐버리고. 이게 문제인 겁니다. 이게 뭐 그까짓 거 뭐 돈 받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더 큰 문제인 겁니다. 보수 진영 내에서 볼 때는. 그리고 그 태극기 흔들고 설쳐댔으면은 홍준표가 대선 끝나고 이런 짓을 하면은 당신 왜 그러냐고 따져 물어야 될 보수파리들 지금 더 홍준표에게 줄 서서 찬양가 부르고 있습니다. 홍준표는 뭐냐? 바로 썩은 보수, 기회주의 보수, 비열한 보수의 상징적 인물이고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거다. 이번에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 내에서는 홍준표에 대한 거부감이 급상승하는 것 같아요.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. 그러니까 절반은 지금 뭐가 맞냐면은 자,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거짓 탄핵, 사기 탄핵이지만 국민들의 명령은 이제 웬만한 작은 부정부패도 용납하지 않겠다. 그거 아니에요? 조그만 부정부패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. 적폐 해소해달라. 그거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문재인 정권 아니에요. 근데 그 문재인 정권이 인사할 때 보니까 박근혜 정권하고 차이가 없어요. 다 위장전이, 부동산 투기, 세금타로 다 걸려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 기대를 갖고 88% 지지율 나오다가 오늘 보니까 뭐 78%로 뭐 거의 10% 떨어졌더라고요. 뭐 이거 제가 볼 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한테 한번 사기치다가 걸리면은 뭐 한 50% 이하로 떨어질 텐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. 이제는 그런 정도의 부정부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럼 홍준표 봅시다. 성완종한테 1억 받아가지고 대법원 재판받는 거 빼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눈 먼 돈, 즉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문제 가지고 또 개혁의 칼을 들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. 문재인 정권이 깨끗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요구가 나오니까 그 특수활동비 갖고 집에 생활비로 갖다 썼다고 해서 지금도 공소시효 남아 있습니다. 그게 홍준표예요. 정치자금, 특수활동비 유용
홍준표 다 걸려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 기사가 나왔던데 홍준표 씨가 일부러 경남도지사직을 사퇴를 늦춰가지고 보궐선거를 무산시키고 자기 측근 10명에게 경남도를 또 맡겨버렸습니다. 자기가 끝까지 경남도를 다 장악하려고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? 어디 봐서 이 사람이 개혁적이에요? 어디 가서 그 보수파리들 어떻게 홍준표를 개혁가라고 찬양하고 다닙니까? 어딜 봐서 개혁의 대상이죠. 이런 구태 정치. 지금 초선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이 얘기예요. 홍준표 불가로는 이런 부정부패 구태의 상징 홍준표를 당대표로 했다가는 지자체 때 다 박살난다. 이래서 이 자유한국당 초선들이 지금 반대를 하는 거고, 초선들이. 그런데 이자들이 또 이제 이 추대하려는 사람들 보니까 김병준 노무현 때 정책실장 탄핵 찬성자죠. 홍정욱, 황우여 뭐 이런 사람들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홍준표를 욕하긴 하지만은 나머지 자유한국당 그 초재선도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상황에서 홍정욱을 등판시킨다? 김병준을 등판시키고 어차피 박근혜 버리고 가자 쪽 아닙니까 지금 다. 홍준표든 뭐든. 그래서 자기들끼리 뒤죽박죽 싸우는데 제가 그래도 더 위험한 쪽은 홍준표다. 즉 나경원이나 유승민보다 홍준표가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다. 왜? 정체를 숨기니까. 권력을 위해서는 정체를 숨기니까.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는 뭐 남의 정당이긴 하지만은 자유한국당 경선에는 홍준표와 보수파리들을 완전히 무덤으로 보내버리는 그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. 탄핵사유 심판 나중에요. 그건 그 다음입니다. 탄핵을 갖고 찬성했다 반대했다 양쪽의 권력을 다 먹으려는 이 태극기 보수파리들과 홍준표를 완전히 무덤으로 보내버려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깨끗한 단일 대우로 탄핵 세력을 쓸어버리고 우리가 확장해서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. 근데 홍준표와 보수파리 이 기회주의자들이 날뛰면요, 우리는 보수는 제기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. 이 혼란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. 그나마 천만다행이에요. 천만다행이에요.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이 어쨌든 그래 적폐해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깃발 들고 홍준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천만다행입니다. 물론 나중에 탄핵 문제로 이 사람들도 또 심판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탄핵을 진실을 밝히고 박 대통령 누명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보수 진영은 더 부정부패에 더 센 칼날을 댈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박 대통령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. 왜?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 자체가 부정부패 세력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 거거든요. 그게 1순위인 겁니다. 그리고 그 심판 대상은 당연히 이것도 홍준표입니다. 부정부패와 적폐의 대상이 바로 홍준표거든요. 근데 나중에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. 저는 뭐 사실은 이 친박들이 하도 한심해서 홍준표가 쉽게 이길 거라 봤는데 좀 변수가 나타났어요. 자유한국당 초대선 의원들과 이 좀 당원들이 홍준표가 됐다가는 정말 완전히 이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왕따 당하겠다. 그런 두려움 때문에 홍준표가 거부되고 있어서 뭐 현재 상황 볼 때는 홍준표가 당권 잡는 것은 거의 어려워 보인다. 어려워 보인다. 특히 이 과정에서 홍준표가 장제원 같은 이 탄핵 세력과 또 손을 잡기 시작했을 때는 완전히 끝장날 수 있다. 아무리 태극기 보수파리들이 사기를 치려고 해도 탄핵 세력과 홍준표가 이 캠프를 짜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태극기 흔들기는 뭐 해먹으려고 아예 대놓고 그냥 홍준표한테 붙어서 해먹겠다는 몇 명 빼놓고는 다 이탈할 거니까 그래서 홍준표가 무너지면서 보수 기회주의자들도 완전히 무너뜨린다. 근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이 보수파리들 또 어디로 갈까요? 박근혜 대통령 혹시 탄핵에서 살아 돌아오면은 뭐 한 자리 줄 것 같아서 태극기 흔들다가 구속되니까 재빠르게 침뱉고 버리고 이제 홍준표한테 가서 줄 서는데 홍준표 저 전당대회 때 어려워 보이는데 그 전에 아예 무덤으로 갈 것 같은데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저 홍준표 까불면은 바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때려버리면은 그냥 가는데요. 감옥까지 갈 수 있는데
그때 이 보수파리들이 홍준표 감옥 가면은 거기서 우리 지금 새누리당 당원들처럼 박 대통령 구치소 앞에서 집회하고 그렇게 할까요? 이 보수파리를 또 걷다가 이제 홍준표한테 침뱉고 또 어디로 또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? 어디로 갈까요? 제가 볼 땐 뭐 이제 이자들 아마 김무성이나 그리로 유승민은 막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요. 보수파리들. 근데 그게 전부 다 이 보수가 개혁되고 보수가 재기할 수 있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. 기회주의 보수, 권력 해바라기 보수, 돈 몇 푼만 주면은 따라가는 보수, 이런 보수들 척결하지 않고는 보수 재기가 안 되는데 이번에 제대로 걸렸다. 홍준표와 함께. 우리 당원들, 우리 당 재건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당 재건은 될 겁니다. 상황을 잘 보시면은 빠른 시일 내에 재건이 되는데 우리 당 재건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홍준표와 기회주의 보수 세력은 완전히 무덤으로 보내야 된다. 우리 당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왜? 우리가 당 만들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당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제대로 된 보수 정치 세력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그래도 다수의 야 저런 정도 되는 세력이 보수를 하는구나. 정말 보수적 가치가 정말 위대하구나. 이렇게 해주려면은 썩은 보수를 도려내야 되거든요. 자유한국당 경선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보수 개혁을 위해서 홍준표와 저 태극기파리 보수파리들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고 채찍을 들 때 채찍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